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18개월 유아가 굶어 죽은 충격적인 사건 보겠습니다. 채식주의자 38세 어머니가 생야채와 과일만 먹여서 18개월 된 아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급 살인, 아동학대, 가중과실치사, 아동학대 및 2건의 아동방치, 이것이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이제 선고를 한다는 건데, 저기서 1급 살인이라면은 살인 고의가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영문 기사를 보시면은 vegan mother convicted of starving 18 months old son to death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8개월 된 아들을 굶어 죽였다는 것인데 그 행위자가 vegan mother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건식이라는 건데 일체의 고기, 일체의 생선, 일체의 우유, 일체의 계란 안 먹는 완전 채식주의 식생활을 비건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vegan mother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치 비건식이 영양실조 원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에너지를 얻는데 비건식은 필요 충분하고 그래서 이 비건식과 이 사건은 무관할 것이다 이런 점을 일단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은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사망한 거 이거는 팩트이고요. 이런 그 유아는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과연 무슨 짓을 했기에 아기가 굶어 죽었다는 것인지 이거 밝히는 게 핵심이고요.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합병증이다. 이것도 이제 수사 결과 확인된 거니까 이것도 팩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굶어 죽었다는 것인데 양육이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굶어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굶겨서 죽였다는 것이 정확하고요. 살해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 안 주는 방법을 살해의 방법으로 선택했다. 즉 살인범죄라는 거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사망 전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급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건식과 전혀 무관하게 부모가 특히 모가 아이를 굶겨 죽이기로 한 것, 굶겨 죽여버린 것 이게 본질이고요. 만약에 비건식을 제대로 급식을 했다면 아기는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그 모의 주장이 맞다면 모는 생야채하고 과일만 먹였다. 자기는 비건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로 생야채와 과일만 먹였다면 그걸로 죽을 수 있겠는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플로리다 검찰청 주장은 가해자 오 리어리가 피해자 에스라, 죽은 아들 이름입니다. 에스라에게 두 가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1. 적절한 음식을 주지 않았다. 2. 건강관리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검찰청 주장 자체에서 이미 비건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적절한 음식에 바로 비건식이 최고 적절한 음식이고요. 그렇다는 거, 그걸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라는 것도 죽기 전에 아이가 만약에 정상 상태가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갔으면은 응급 영양 공급이 가능하죠. 아마 대표적으로 포도당 주사 맞히겠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야채와 과일만 먹이는 것은 이것은 적절한 비건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가 저렇게 항변을 한 것 같은데 모의 주장 자체는 적절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포도당 떨어져서 에너지원 없어서 죽는다는 그런 말인데 양질의 탄수화물 반드시 식사로 제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죠. 18개월 된 에즈라가 사망할 당시에 3세, 5세, 11세였던 다른 세 자녀도 학대하고 방치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전 모르니까 더 이상 검토를 안 하기로 하고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 소아과 학회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을 하기를 어린 애들한테는 전체 식단 접근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 식단 접근이 가령 야채, 과일, 곡물도 주고 그다음에 저지방 유제품. 그래서 사실은 그 우유의 본질은 저 기름덩어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지방 유제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혼합해서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계획된다면 영양 보충이 제공된다면 완전 채식 식단이 어린이에게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냥 미국 소아과 학회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바로 계획된 비건식이 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건식 위에서 본 것처럼 일체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어도 영양과 에너지 섭취에 아무 문제도 없다. 그리고 이게 최고의 식단이다. 이런 점을 이제부터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용할 데이터는 한국 정부, 즉 농업진흥청 산하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국가 표준식품 성분표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가장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리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저는 2015년 5월 15일부터 저는 이렇게 날짜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온갖 걸 다 먹었거든요. 5월 15일부터 완전 비건식 결단을 내리고 그 이후로 지금 8년차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 배경에 나오는 그 개가 우리 집 반려견 보리입니다. 보리. 21년 4월 19일생 토이 푸들인데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작년 7월 3일경 입양을 해갖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동일하게 비건식으로 지금까지 완벽한 건강 상태 유지하면서 신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증언이죠, 증언. 예. 그리고 그 제가 뭘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또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리 지금 체중은 3.5kg입니다. 그래서 그 토이 푸들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 성인견 다 컸을 때 그 최고 체중이 3.6kg입니다. 예, 3.5kg니까 아주 양호하죠. 그래서 저와 같이 운동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가서 주로 이제 집 부근에 있는 그 산 같은 그런 공원에서 같이 뛰는데 대략 한 10km 정도 거뜬하게 같이 뜁니다. 하여튼 요게 지금 증거 1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비건식 이론적 근거가 뭐냐? 이걸 제가 비건식 결정하기 전에 벌써 한 수년간 고민을 하면서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음식을 먹는 목적은 영양소와 에너지 얻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 에너지원은 오로지 포도당뿐이고요. 예. 포도당은 식물만이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햇빛 에너지로 이제 그 식물 세포인 엽록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생명체 식물만이 이렇게 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예외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 예외가 있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식물은 자신이 만든 포도당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포도당을 원료로 식물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질을 만든다는 겁니다. 포도당은 단백질과 지방질 이걸 만드는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무기물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뿌리를 통하여 흡수하기도 하고요. 비타민 같은 건 또 만들기도 하겠죠. 예. 자연이 풍성하다는 말은 식물은 자기 쓸 거 다 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 남는 것은 저축을 해두는데 저장을 해두는데 이게 바로 식물의 각종 열매나 뿌리 등에 이제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사람과 동물들은 식물이 저장해 놓은 저거를 음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양소와 에너지원을 동시에 섭취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동물들도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숨 쉬고 말하고 하는 것도 다 포도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남는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질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비타민 등도 필요하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무기질은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하는 거.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상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은 포도당으로 먼저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육식을 할 수도 있지만 채식을 해도 필요 충분한 필수 아미노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을 합성할 때도 포도당으로 먼저 지방산 이런 걸 먼저 합성을 하고요.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을 얻기 위해서도 이제 채식으로 필요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걸 전부 아래에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질 중에서 콜레스테롤 이거 식물은 만들지를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동물 세포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채식에는 콜레스테롤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과잉될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육식을 하면은 그 동물이 살았을 때 만들어 놓은 그 동물의 콜레스테롤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적은 음식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하고 아주 멍청한 짓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물, 비타민, 섬유질 뭐 이렇게 영양소를 쭉 분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거 다 실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짓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콩을 섞은 현미 잡곡밥, 채소, 과일, 견과류 요걸 먹는 것이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물, 비타민, 섬유질 이걸 골라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 속에는 저런 게 다 들어있다고요. 다 골고루 다 들어있는데 음식의 종류마다 들어있는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고요. 음식 없습니까? 그래서 자외선이 살아있는 피부의 콜레스테롤하고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돈 들여서 자외선 차단제 쳐바르지 말고 자외선 듬뿍 쬐면서 빡시게 운동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동하면요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뭐 혈관을 청소한다는 거니까 뭐 이게 일종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천년의 보약 아니겠습니까? 돈 들 필요가 없잖아요. 굶어 죽는다는 건 결국 에너지원이 없어졌다. 마치 자동차에서 기름 다 떨어지면 시동 꺼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포도당을 다 사용하고 보충이 안 되면 그럼 굶어 죽는 겁니다. 영양소 부족과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몸에 영양소가 충분해도요. 포도당 떨어지면 죽습니다.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제 또 몸속에 저장된 그걸 소비를 해서 이제 포도당을 보충을 하겠죠. 마치 중성지방은 마른 지방이지만 실제는 포도당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질은 포도당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은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입니다. 자, 바이블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채식, 즉 비건식이 원칙이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비건식으로 9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자식을 낳았는지,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추정할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저는 관심이 없어서요 안 하는 것이죠.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아담이 낳은 자식만으로도 거대한 도시를 이룰 만큼 출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이블로 더블 체크를 해서 저는 이거를 비건식이 정당한 증거 2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농진청이 발간한 국가 표준식품 성분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현미, 콩, 과일, 야채, 견과류 요 중에 한 종류씩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찍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현미부터 봅니다. 통밀도 현미하고는 성분이 비슷합니다. 연구하니 이 쌀과 밀이 동서양의 기본적인 공유이고요. 현미부터 먹었습니다. 백미를 먹은 건 얼마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 백미는 안 먹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다음 공유가 최고 품질의 탄수화물 공급원이고, 즉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비중이 상당히 적죠. 거기 보시면 이거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단백질, 지방은 대부분이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제공하는 거라는 겁니다. 탄수화물 소화되면은 포도당으로 흡수되고 요거 일단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습니다. 남으면 그걸로 아미노산, 지방산 만든다는 겁니다. 먼저. 예? 이거는 우리의 유전 정보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의식이 없는 사이에 다 만듭니다.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예. 즉 단백질은, 지방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제는 이거 매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 대학 다닌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발견입니다. 예.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거 음식으로 공급받죠. 그래갖고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많이 음식에 현미에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표에 지금 빈칸으로 나와 있는 거는 현미에 저런 성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저거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표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질, 비타민 다 풍부합니다. 다음은 콩류 중에 일단 뭐 강낭콩을 선택했습니다. 콩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겠죠. 필수 아미노산 모든 종류가 다 보입니다. 엄청 풍부합니다. 지방산도 종류별로 많이 보이죠. 무기질과 비타민도 종류별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콜레스테롤은 0이라고 표시됩니다.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일인 사과를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비중이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도 매우 낮고요. 그래서 사과는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최고는 공유입니다. 공유. 현미하고 통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무기질 다 보입니다. 사과에도. 다음에 야채인 배추를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이것도 현저히 적죠. 칼로리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배추만 먹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수 아미노산 골고루 들어있고 필수 지방산 중에서 보십시오. 오메가3, 오메가6도 보이지 않습니까? 무기질,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 사건 결국 가해자인 엄마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18개월 된 그 아기한테 야채와 과일만 먹였다면, 왜냐하면 모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의 그 말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진짜로 야채와 과일만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먹였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견과류인 호두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없네요. 이거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질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보고. 참고입니다. 참고. 오메가3, 오메가6 아주 풍성합니다. 각종 토코페롤도 풍성하고요. 그래서 무기질하고 비타민도 가득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름기 듬뿍 섭취하고도 콜레스테롤은 0이라는 겁니다. 기름기도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견과류 먹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과류의 공통된 특성이 지금 그 호두가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제 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허접한 생선기름 짜라내 갖고 오메가3라고 완전 오직 이제 비싸게 막 팔고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먹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견과류 소량씩 꾸준하게 먹는 것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알짜로 챙기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커피를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커피. 예. 저는 뭐 우유 드는 거는 절대로 안 마시고요. 예. 뭐 스타벅스고 나발이고. 예. 블랙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탄수화물 비중이 엄청 꽤 높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저 다이어트 실패할 것 같습니다. 살 찔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지금 커피에 단백질이 많네요. 필수 아미노산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대신에 무기질이 아주 풍성하고 비타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곡물 위주, 그래서 콩을 섞은 현미 잡곡밥, 단백질은 콩류에서 주로 많이 섭취를 하고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거는 야채, 과일, 견과류 이런 데서 섭취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예? 비건식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살찌는 것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도 투입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포도당이 남으면은 그거 버리지 않고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몸 구석구석에 저장을 하니까 그게 살찌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꾸준히 먹고 그래서 햇빛 받으면서 빡시게 운동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빡시게 운동을 해야지 고밀도 콜레스테롤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외선 받아야지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건강이라는데 이건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원래 건강은 하나님이 공짜로 인생을 신나게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입니다. 공짜로 주셨는데 그 유지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게 하면은 그건 공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공짜라는 것은 유지 관리하는데도 돈이 별로 안 드는 게 그게 공짜의 그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고약한 상술이 말이죠. 건강을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돈을 약탈해 가는 거죠. 그야말로. 예?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절대 필수가 아니고요. 그냥 선택일 뿐인데 육식을 하면은 그 동물이 살았을 때 저장해 놓은 영양소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이 필요하지도 않는 콜레스테롤도 왕창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 자체의 유해성이 있습니다. 우리 체액을 산성화시키는 정도가 매우 심하고요. 예? 고기를 저거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걸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 호르몬제, 항생제 이 범벅이 되는데 이것까지 전부 이제 우리 몸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평생 동안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빠이빠이 하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뭐 선택은 이제 각자 하는 것이죠.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